답사가 바로 오늘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지금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의원 세 분을 합치면 네. 물론 이건 여론조사입니다. 합치면은 김기현 의원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인식을 하는데 그렇죠. 여야를 막론하고 김기현 의원이 과연 수도권을 해낼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걱정거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국힘으로서는. 근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 그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 선거가 결선 투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볼 때는 만약에 이 수도권에 있는 세 분이 네. 이제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힘을 합친다면은 과연 국힘의 당대표 선거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하는 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강한 반박한 이후에 네. 자맹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고민스럽죠. 그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분의 행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네.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면은 네. 두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다가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는 게 나에게 더 중요하느냐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이번에 아예 그 어떤 나만의 깃발을 세워서 네. 설령 이번에 공천을 못 받는 것도 재료로 활용하면서 좀 큰 정치인으로 말하자면 대권까지도 나갈 수 있는 큰 정치인으로 뜨느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두 선택 중에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반부를 볼 때에 나온다라고 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눈치 보다가 정리를 못한 그런 나 전 의원의 어떤 그동안의 성향을 보면은 아마 공천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미래적인 큰 꿈을 꾸기보다는 공천 쪽으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막상 이제 나 전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두고 볼 만한 그런 뉴스죠. 네. 어제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네.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를 하면 정치 네. 생명이 끝날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만약에 불출마를 한다고 하면은 네. 저는 아무런 뭐도 없이 불출마를 하게 되면은 네. 과연 얻을 게 있을까?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너무 조심스러운 행보 또 어떤 점에서는 소탐 대실 같은 그런 행보를 했을 때는 안 네. 되기 때문에 아마 불출마라고 하는 거는 자기 공천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한 석의라도 더 건져야 되는 국민의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 나 의원이 나는 된다. 동작구에서.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해라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있어야 불출마 선언을 할 수가 있지. 그런 것도 없이 그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되면은 그런 정치적인 결단이 없고 정치적인 어떤 해안이 없는 분을 앞으로 대한민국의 큰 정치 부분의 후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이런 복잡한 계산이 본인 속에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네. 또 당권 경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장제원 의원인데 네. 본인이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맹 중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네. 또 김기현 의원도 약간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예. 워낙 이제 본인도 사실은 그 처음에 윤 대통령이 후보가 될 그 당시에는 네. 누구보다도 가깝고 조언을 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두세 번 정도의 부침이 있었죠. 그죠? 그게 이제 뭐 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최근에도 이제 전두환이라고 하는 그런 네. 말이 아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또 자맹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서 김기현 의원으로서도 아마도 저런 분하고 계속 같이 가는 게 과연 내 득표에 도움이 되겠느냐. 계속 아들 리스크가 있는 그런 분에 대하여서 아마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전히 윤 대통령의 복심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정말 윤핵 중에 윤핵관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분도 정치는 원래 복잡합니다. 네. 거기에서 어떤 선을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 밀고 나가서
만드느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장기현 의원의 손을 잡고 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당대표에 대한 선거가 네. 나오면 이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비전을 제시할 거 보면 네.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흑탕 싸움이 근데 되어 뭐 있죠. 비윤이냐 네, 네. 신윤이냐 네. 이런 갈등 싸움이 올바르냐 그게 대한민국 나는 정치의 문제죠. 현주소예요. 어떻게 바라봐야 여야 정치도 그렇고 여당 안의 정치도 그렇고 야당 안의 정치도 그렇고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치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고 결국 이렇게 끌고 간 거는 결국은 아마 그 대통령이 이제 집권 아직 1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은 5년을 원하는 대로 어떤 정책적인 성공을 하건 뭘 하건 간에 마치려고 하면은 결국 당이 대통령을 100% 스포트하는 그런 집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권을 지는 게 필요하고 하는 것들이 논의의 핵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막상 당대표 선거에 딱 들어가면은 뭐 네. 공약 같은 것들이 나오겠지만 그때도 진짜 어떤 공약이겠느냐 하는 그런 조금 우려가 있죠. 네. 저번에 차재건 교수와 함께 부산 네. 출신 의원들 뭐 하고 있냐 이런 내용으로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그랬죠. 제가 이야기했죠. 네. 네. 이번에 부산 출신 조경태 의원이 네. 부산에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권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5선 최다선 부산시당 위원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5선 의원이 2분이고 3선 의원이 4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중에서 5선 의원 같으면은 대단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부의장에서 결국 되지를 못했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선수는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당적을 바꾼 그런 이력도 있기는 하지만은 큰 정치에 속은 부산을 위해서 뭐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시당위원장 할 때도 뭐 다른 시당위원장도 그랬지만 자리만 지킨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5선이면서도 아무것도 안 하기도 우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나왔는데 그러면은 당대표로서의 존재감이 있다고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입장이죠. 네. 지지율도 좀 미미하죠. 네, 네. 그래서 뭐 안 나올 수 없는 5선으로서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왜 나오셨을까? 이런 게 굉장히 좀 본인으로서 곤혹스러우시겠죠. 자, 이제 총선이 1년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의 네. 여야 정치권도 총선 모드에 돌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역의 총선 출마설도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진복 정무수석, 네. 정치적 고향인 동래구에 출마할지 여부가 관심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보다 앞서서는 이제 부산의 국회의원이 18개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15개가 국힘인데 아마 반 이상, 반이 뭡니까? 훨씬 더 많은 수가 이렇게 좀 교체가 될 거다라고 해서 현직 국회의원들로서는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뉴스가 있는 가운데 이진복 의원은 정무수석이죠, 현재. 그죠? 네. 근데 이전에도 이제 동네에서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정무수석을 하는 게 좋으니 아니면 국회의원이 좋으니 그러면은 다 국회의원 하려고 하죠. 네. 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어떤 대단히 중요한 자리를 한번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분이 하는 거예요. 네.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동네가 분구가 되건 아니건 간에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공천의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부산에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 가운데에서 네. 뭐 반수 이상의 분들이 초선이건 재선이건 간에 조금 존재감이 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준복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번이나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고 거기다가 현 대통령 밑에서 정무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이 공천을 받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뭡니까 총선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내세울 수 있거든요. 네.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다. 내가 대통령의 힘을 얻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한 25초 정도 남았는데 네.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어떠세요? 굉장히 아까운 인물이고요. 네. 돼야 되는데 그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학의 구도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도 지켜볼 만한 거. 예, 자산이죠.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네. 이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계속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경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